올리스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처음 공부해 볼 내용은 IGCSE의 케미스트리 첫 번째 챕터 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론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매터 챕터를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먼저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배울 IGCSE 케미스트리 첫 번째 챕터는 매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터는 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챕터에서 나올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y terms, 주요 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matter라는 단어인데요. 방금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matter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substance라는 단어인데요. substance도 matter도 둘 다 물질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단어 mate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material이라는 단어도 물질 또는 재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다 물질을 표현하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지만 특별히 이번 챕터에서는 matt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세 단어에 분명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matter는요, 말 그대로 물질, 존재하는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substance는 특별히 케미스트리에서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물이라던가 소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크리스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substance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하죠. material이라는 단어는 어떤 product, 즉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소듐 클로라이드라는 소금, 소듐 클로라이드, NaCl을 만들려고 한다면 material로 Na, 소디움과 Cl, 클로린이 필요하게 되죠. 조금 더 쉬운 example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커피를 만든다고 하면 물과 커피 가루가 필요하겠죠? 그럼 물하고 커피 가루는 materials가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한? 커피를 위한. 자, 네 번째 단어는 object라는 단어입니다. object라는 단어는 특별히 chemistry보다는 physics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물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chemistry를 공부를 할 때에는 matter, substance, material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physics에서는 어떤 물체, 물질을 표현할 때 object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 body인데요. 바이올로지에서는 body는 신체를 의미하죠. 하지만 피직스나 케미스트리에서 말하는 body는 사람의 또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체가 아니라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tate라는 단어예요. state는 상태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케미스트리에서는 solid, liquid, gas, 즉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water의 state를 묻는다면 state of water는 liquid가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ice의 state를 묻는다면 state of ice는 soli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 face입니다. face라는 단어, state라는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로 쓰이므로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behave라는 단어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behavior는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할 때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 behave라는 행동하다 동사의 명사 형태인 behavior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behavior란 행동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할 챕터에서는 행동보다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behavior라는 단어를 쓰면 행동? 무슨 행동? 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케미스트리를 공부할 때 behavior는 어떤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ory는 이론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어떤 이론들을 배울 때 무슨 theory, 무슨 theory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theory가 뭐지? theory는 이론이었지?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evidence인데요. evidence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증거라는 뜻이죠. 이거는 케미스트리 공부를 할 때에도 역시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단어는 experiment라는 단어인데 experiment는 실험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과학 공부를 할 때에는 아주 많은 experiments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melting point. melting은 녹다, 녹는 이런 의미이고요. point는 어떤 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melting point는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boiling point는 끓는 점인데요. boiling이 끓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포인트가 어떤 한 지점이므로 boiling point는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solid. 아까도 얘기했지만 solid는 고체를 의미를 하고요. 다음 liquid는 액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melting 이라는 단어가 녹는 이라는 단어라고 알려드렸어요. 한국어로는 녹는 이라는 단어가 열에 녹는 것도 녹는 거고 또 물에 녹는 것도 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햇빛이 쨍쨍한 날에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그 열기에 녹겠죠. 또 소금을 제가 물에 녹이면 소금이 물에 녹겠죠. 분명히 이 두 개에 녹는 것은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어에서는 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만 영어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른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melting은 열에 녹는 거고요. 물에 녹는 건 이따 단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gas 또는 gas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gas는 기체가 되겠죠. 자, aqueous. 혹시 aqua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aqua라는 단어가 이 aqueous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aqueous라는 단어는 수용체라는 뜻인데요.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물에 녹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liquid와 지금 이 밑에 있는 aqueous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liquid는 열에 melting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aqueous는 물에 띵띵띵 녹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어 solu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solution이라는 단어는 aqueous랑 같은 뜻이에요. 즉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한국어로는 용액이라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은 게 솔루션이 되겠죠. 솔루션을 만드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루트인데요. 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저 솔루션에 녹은 고체, 한국어로는 용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루트는 솔루션에 녹은 고체, 솔루션이 소금물이라면 솔루트는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이 되겠죠. 그러면 소금물에서 물은 뭐냐? 물은 솔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번트는 우리나라 말로 용매라고 부르고요. 저 소금물에서 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액체입니다. 다음 단어 arrange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arrange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배열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열시키다. 자, 그거의 명사 형태인 arrangement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 matter라는 챕터에서 특별히 그 matter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particles들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particles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 particles들의 arrangement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arrangement, 배열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regular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regular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하나는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음료수를 시키면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regular로 드릴까요? 라지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regular는 중간 사이즈인 regular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chemistry에서 배울 regular의 뜻은 규칙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인, 즉 배열이 규칙적이면 regular arrangement라고 할 수 있고요. 저 regular라는 단어 앞에 ir만 더 붙이면 irregular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irregular이라는 단어가 되면 불규칙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rregular arrangement 하면 불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 regular에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regularly라는 단어가 있어요. regularly와 regular의 차이점은 regular는 형용사고요. regularly는 부사입니다.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저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규칙적인, 뭐뭐는. 반면에 부사들은 뭐뭐로써, 뭐뭐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regularly는 그래서 뜻이 규칙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range가 배열시키다 라는 뜻인데 저 arrange의 past perfective PP 형태인 arranged 과거 아니고요. PP 형태 arranged 할 때 이 세 번째 arranged가 되면 배열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배열시킴을 당한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 된 거죠. 그렇게 썼을 때에는 arranged regularly. 그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regular arrangement라고 쓸 수도 있지만 arranged regularly라고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좀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 random입니다. 아까 제가 regular 앞에 ir만 붙이면 irregular이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rregular arrangement보다는 저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이 random arrangement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왜? random은 불규칙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random이 불규칙적인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이건 형용사예요. 그럼 이거의 부사 형태는 randomly가 됩니다. 뜻은 불규칙적으로가 되겠죠. random arrangement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randomly arranged 또는 arranged randomly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자, closeness. 여러분이 알고 있는 close의 뜻은 뭔가요? 닿다 라는 뜻인가요? chemistry에서 얘기하는 close의 뜻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loseness라고 얘기를 하면 가까운 정도, 즉 거리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거리 영어로 distance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distance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chemistry 공부를 할 때 closeness라는 단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자, close.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닿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배울 챕터에서의 close의 뜻은 가까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lose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네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이거의 부사 형태는 closely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뜻이 가깝게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pack. pack이라는 단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얼굴에 붙이는 팩이 떠오르시나요? pack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번에 배울 챕터에서는 꽉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꽉 채우다. 동사입니다. 꽉 채우다. 그럼 이거의 PP 형태인 packed 할 때 이 세 번째 packed, PP 형태. 요거는 어떤 뜻이 될까요? 그쵸? 채우다가 아니라 채움을 당한, 즉 꽉 찬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 closely packed. 답 다 나왔네요, 위에. closely는 가깝게,
packed는 꽉 찬. 그러니까 가깝게 꽉 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far. far란 단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먼이라는 뜻입니다. far apart. far apart 하면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멀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further. further. 조금 더 먼 상태입니다. further away. further away 하면 더 멀리 떨어진다, 더 멀리 떨어지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movement. movement는 움직임 또는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motion. motion도 운동 또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move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movement가 운동,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motion은 뭔가 행동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motion은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운동, 움직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exercise, 막 살 빼려고 운동하고 건강 챙기려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체가 움직임을 갖는 것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matter가 움직이는 것, 그게 movement 또는 motio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vibrate라는 단어인데요. vibrate는 진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명사 형태는 vib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vibration은 진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mov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아까 movement 하면서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움직이다 라는 뜻이고요. move around 라는 뜻이 나왔네요. move around는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round가 동그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around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move around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형태. 그래서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in all direction 또는 in all direction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방으로 움직인다 라는 뜻이 돼요. in all direction, 사방으로. 그러면 move around in all direction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방으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fixed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fix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fix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고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fix는 사실 어떤 것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을 고칠 때에도 아무거나 다 고치는데 fix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고장이 나긴 했는데 위치가 뭔가 틀어져서 뭐 볼트의 위치가 틀어졌다던가 아니면 뭐 나사의 위치가 뭐 틀어졌다던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고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fix라는 단어를 쓰죠. 왜? fix는 무언가를 제자리로 다시 고정시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fix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면 이 fix의 pp 형태인 fixed는 고정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정된 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position. 위치라는 뜻입니다. position, 위치라는 뜻이고요. at fixed position. fixed position이라는 건 고정된 위치고 at은 어디에 라는 표현이므로 at fixed position은 고정된 위치에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fast 또는 fast. 자, fast 뜻이 뭐죠? 빠른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fast 또는 fast라는 단어가 형용사인 빠른 말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라는 표현이 되죠. 흔히 친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fast는 빠른이고 fastly는 빠르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fast가 빠른도 되고 fast가 빠르게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fast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quick이라는 단어도 있죠. quick도 빠른, 이거의 부사 형태는 quickly, 빠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change your face.
face, 아까 뭐였죠? face. 네, 상태였어요. 그래서 change는 변화라는 뜻이고 of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단어의 앞에 것이라는 뜻이 되므로 face의 change, 즉 face change, 한국말로 말하면 상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change of face, 상태의 변화 또는 face of state라고도 쓸 수 있겠죠. 자, freezing은 무언가가 어는 것이에요. 즉, liquid가 solid가 되는 것. 한국말로 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freezing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solidification. 이것도 liquid가 solid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freezing과 solidification을 둘 다 쓸 수 있지만 특별히 IGCSE에서는 solidification보다는 freezing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는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의 차이가 좀 있는 거이므로 저희는 freezing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melting은 아까 freezing이 뭐였죠? liquid가 solid가 되는 거였죠? melting은 그 반대로 solid가 liquid가 되는 것입니다. 녹는 거죠. 열에 녹는 거예요. 용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boiling, 끓는 거였죠? 우리나라 말로 끓음 또는 비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boil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evaporation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boiling은 열을 가해서 liquid가 가스가 되는 게 boiling이지만 evaporation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물컵을 가지고 오다가 물을 거실에 조금 쏟았어요. 다음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면 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물이 증발하고 없어졌나요? 증발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든 사이에 거실이 물에 끓는 점인 100도씨까지 올라갔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경우에는 물이 evaporation을 한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물이 막 끓어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게임을 하러 갔다 왔어. 그랬더니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 물 다 어디로 갔죠? 물이 증발하고 없어졌죠? 이때 물이 증발하고 없어진 건 boiling 때문이 맞아요. 왜냐면 boiling point of water인 100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물이 증발한 거니까. 그래서 boiling과 evaporation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condens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condensation은 가스가 liquid가 되는 걸 condensation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액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liquef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sublimation,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 freezing, melting, boiling, condensation, sublimation 중에 저는 sublimation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sublimation이라는 단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의 한국어 뜻인 승화라는 저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sublimation은 참 좋아요. sublimation은 solid가 liquid가 되지 않고 바로 가스가 되거나 또는 가스가 리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솔리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기에 들어있는 것은 솔리드예요. 그 불 끌 때 쓰는 소화기에 들어있는 것은 솔리드인데 이 소화기를 오픈을 하면 그 안에 있던 솔리드가 바로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건 서블리메이션의 example 중에 하나입니다. 또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시켜서 오면 꼭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잖아요. 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인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가만히 냅두면 녹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 연기로 슉 사라져버려요. 이것도 솔리드가 녹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로 변하는 서블리메이션입니다. 서블리메이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솔리드가 가스가 되는 것 또는 가스가 솔리드가 되는 것 둘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륨인데요. 볼륨은 소리를 조절하는 볼륨업, 볼륨 다운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부피. 자, 그 다음 area는 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넓이라는 표현이고요. density라는 표현은 밀도라는 뜻이고요. 질량과 볼륨을 나누면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 나누기 부피를 하면 밀도가 나옵니다. 자, 밀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mass는 질량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재는 몸무게,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그 단위들은 사실은 weight가 아니라 우리의 mass입니다. 자, temperature는 온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heat, 열이라는 뜻이고요. pressure,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force, 힘이라는 뜻입니다. 뜻들 잘 알아두세요. 다음 단어, increase. 과학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increase, 증가하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decrease, 감소하다 라는 뜻이고요. expansion 하면 무언가 팽창한다라는 뜻이고요. 팽창의 English definition은 increase in volume, 즉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팽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traction, contraction은 expansion의 반대 말이에요. 수축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영어로 definition은 decrease in volume이 되겠죠. 다음 단어 compression, compression은 압축이라는 뜻입니다. 압축은 decrease in volume due to force, 즉 어떤 힘을 줘서 억지로 그 부피를 작아지게 만드는 게 compression입니다. 그 다음 room temperature, 우리가 앞으로 room temperature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room temperature는 실내 온도예요. 특별히 과학에서는 이 room temperature를 25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암기 꼭 부탁드려요. 다음 단어 kinetic이라는 단어입니다. kinetic이라는 단어는 아까 저희가 나왔던 movement, motion하고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쵸? 운동의라는 뜻이고요. in motion이라고 영어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bond, 저희 본드 알죠? 제임스 본드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신발 밑창 떨어지면 쓰는 bond. bond의 뜻은 화학 결합, 즉 어떤 물체가 이어져 있게끔 이어져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bond라고 합니다. attraction이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particle,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particle. particle은 입자라는 뜻입니다. 입자가 선생님 뭐예요? 저는 한국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입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그란 공이나 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공 같은 거? 동그란 자그마한 구 형태의 공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om은 원자라는 뜻이고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물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the smallest particle, 가장 작은 입자, 어떤 것에 of any existing matter,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atom이라고 definition을 한다. 그 다음 molecule은 분자라는 뜻이고요. atom이 하나의 파티클이라면 molecule은 탁구공 2개, atom 2개, 2개 이상이 합쳐진 거, 3개, 4개, 이것들이 합쳐진 형태를 molecu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가 그냥 합쳐져 있을 수는 없고 저 위에 나온 bond라는 단어처럼 애톰과 애톰 사이에는 본드가 존재해야 해요. 그러면 이 애톰과 애톰 사이에 있는 본드 때문에 애톰이 하나의 몰리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큘의 뜻은 two or more number of atoms joined by chemical bond, 즉 화학적인 본드로 join, 연결된 애톰들, 근데 몇 개 이상? 2개 또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compound는 화합물이라는 뜻인데요. 화합물은 two or more types of atoms joined by chemical bond예요. 몰리큘하고 다른 점은 몰리큘은 숫자만, 애톰의 개수만 2개 이상이면 몰리큘이지만 compound는 반드시 이 2개의 애톰의 종류가 달라야 해요. 즉 A라는 애톰과 A라는 애톰이 케미컬 본드로 이어져 있으면 이거는 몰리큘이지만 compound는 아니고요. A라는 애톰과 B라는 애톰이 본드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얘는 몰리큘이면서 동시에 compound도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diffusion입니다. diffusion은 확산이라는 뜻이고요. 확산의 diffusion의 영어 definition은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입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산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는 저 방 구석탱이에서 아빠가 방구를 뽕 하고 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방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구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겠죠. 왜? 바로 diffusion 때문에. 아빠가 저쪽 방 코너에서 방구를 뽕 하고 꼈을 때 그 코너는 high concentration of 방구 입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는 방구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lower concentration of 방구 particles가 될 거예요. 그러면 높은 concentration에서부터 낮은 concentration까지 방구 파티클이 막 움직이겠죠? 그걸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다음, Brownian motion. Brownian motion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요. Brownian motion은 random movement of large particles due to collision against small particles. against를 써도 되고 with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챕터로 다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농도라는 뜻이고요. concentrated는 농도가 짙은, dilute, 농도가 옅은, at a given temperature, 정해진 온도에서라는 뜻이고요. 정해진 온도에서라는 뜻은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스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